신성그룹 본사 사옥 1층의 투명한 유리벽을 따라 서준은 익숙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3살의 수재였지만 낮에는 낡은 구두를 신고 이 거대한 SH 인수형 그룹의 핵심 부서를 청소하는 미화 보조로 일했다. 청소는 그에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냉혹한 자본주의 성벽의 내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정보 수집의 통로였다. 매일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뒤에 적막한 공간에서 서준은 자신의 날카로운 눈을 번뜩였다. 그의 눈은 복잡한 재무보고서의 숫자만큼이나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에 담긴 미묘한 진실을 읽어냈다. 그날도 서준은 전략기획본부장실 앞을 닦고 있었다. 바닥은 반짝였지만 그의 시선은 방금 퇴근한 고위 임원들의 책상 위에 머물렀다. 그는 그들의 노트북 화면에 잠시 떴다가 꺼진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제목과 누군가 급하게 덮어놓은 인사 이동 계획서의 일부 문구를 단 몇 초 만에 스캔했다. 서준은 이처럼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신성그룹의 다음 행보를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거대 기업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고요했던 복도 끝에서 높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고 불안정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지 않고 걸레를 쥔 채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타난 이는 바로 강세라였다. 신성그룹 강 회장의 외동딸이자 그룹 경영지원팀의 신입 이사. 24살 서준보다 1살 많은 그녀는 화려한 명품 정장과 완벽하게 정리된 긴 머리, 그리고 차가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마치 잡지 표지를 찍고 나온 듯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고급 가죽 파일을 복도벽에 힘껏 내던졌다. 빌어먹을 그녀의 낮은 비명이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류철은 충격으로 터져 중요한 문서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 회장의 딸이 그룹의 심장부에서 이처럼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서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녀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했다. 강세라는 산산이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다시 주워 담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걸레를 든 채 서 있는 서준이 들어왔다. 그녀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봤다. 그녀에게 서준은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마치 쓰레기에게 말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신 저거 다 주워 담아. 중요 서류야. 절대 훼손되지 않게 해. 서준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지만 그의 동작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그는 서류의 내용과 배열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서류들은 새로운 해외 지사 설립에 관한 계약서와 재무 분석 자료들이었다. 서준은 문득 그 서류철이 흩어지면서 가장 아래에 깔려 있던 작은 메모 조각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리스크 회피 비현실적인 목표치 만치라는 짧은 문구가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준은 메모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셀에게 건넸다. 세라는 서류철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다. 됐어. 가서 일이나 해. 그녀가 돌아섰을 때 서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향해 울렸다. 이사님, 그 파일의 핵심 문제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그의 갑작스럽고 대담한 발언에 세라의 걸음이 멈췄다. 세라는 경악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감히 미화 보조 따위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그룹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논평하다니. 그녀의 얼굴에 분노와 모욕감이 번져나갔다. 뭐라고 했어? 지금 당신이 뭘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방지게 당장 사과해.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서준을 짓눌러 버리려 했다. 서준은 걸레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마치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학자 같았다. 리스크는 수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 안에 언급된 현지 파트너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최근 파산 이력과 정부 규제 회피 시도는 아무리 목표치가 현실적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근본부터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라는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지금 막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분노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 파트너사의 리스크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틀 밤낮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지만 그녀의 보고서에는 도덕적 해이가 아닌 재무적 리스크만 부각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당신 누구야? 세라의 차가웠던 목소리는 이제 경계심과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서준의 외모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낡고 헌 옷차림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지성과 강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이름을 물었다. 서준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다. 세라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이 젊은이가 가진 통찰력은 그녀가 만난 수많은 고액 연봉의 컨설턴트들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유능한 조력자가 절실했지만 고작 미화 보조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이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좋아, 서준 씨. 세라가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분석은 흥미롭네. 하지만 당신의 본업은 청소야. 선은 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던지듯 건넸다.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로 와. 당신에게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 그것은 명령인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SOS 신호였다. 서준은 명함을 주워 들었다. 금박 로고가 빛나는 명함에는 강세라 신성그룹 경영지원팀 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세라가 돌아선 후 차가운 복도에 혼자 섰다. 서준은 그녀의 분노 뒤에 숨겨진 절망과 권위 뒤의 불안정함을 읽어냈다. 그가 그녀에게 조언을 한 것은 순수한 충고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이 거대한 권력의 게임에 자신을 던져 넣었음을 직감했다. 서준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명함을 꺼내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바라보았다. 그가 강세락에 다가간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서준에게는 이 신성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내부 깊숙한 곳을 파헤쳐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가 이 회사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신성그룹의 지분 구조와 주요 임원들의 관계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임원의 이름 옆에는 붉은색 펜으로 굵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김영민 부회장. 김 부회장은 강 회장의 최측근이었지만 동시에 서준의 아버지를 배신한 인물로 강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강세라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그림의 작은 조각일 뿐이었다. 서준은 자신이 강세락에 매료된 복잡한 감정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과 고독한 힘은
그가 시장에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킨 집안의 딸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감정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성으로 통제하려 했다. 복수와 매혹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서준은 약속보다 10분 일찍 강세라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어제 입었던 낡은 옷 대신 구겨졌지만 깨끗한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갖춰 입었다. 그의 등 뒤에는 미화 보조라는 꼬리표 대신 날카로운 분석가의 아우라가 감돌았다. 그는 이 대결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세라는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화장과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서준은 그녀의 눈가에 옅은 피로감을 읽어냈다. 그녀는 서준을 앉으라는 말도 없이 팔짱을 낀 채 서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했다. 그녀는 서준의 외모가 아닌 그의 잠재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힘과 지성의 거래였다. 조하, 서준 씨, 시간 낭비하지 않겠어. 세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아버지는 이 실패를 빌미로 나를 핵심 경영에서 배제하려 해. 당신의 놀라운 통찰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당신은 나의 그림자가 되어 이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야 해. 대가는 확실히 지불하겠어. 그녀의 제안은 지배와 유혹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세라의 서류철을 펼쳐들고 그녀의 제안에 담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분석했다. 강세라라는 통로를 통해 김 부회장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사님, 저는 대가로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 세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위험한 관계는 이제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신성그룹 본사 사옥의 가장 외진 구석에 위치한 창고에서 서준은 강세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룹 내부의 접근 권한이었다. 이사님, 저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임원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직속보고 라인을 요구합니다. 그의 요구는 계약직 미화 보조의 신분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짱 넘치는 제안이었다. 강세라는 서준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탐욕이 아닌 날카로운 목적의식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통찰력이 자신의 생존 게임의 필수적임을 알았기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경영지원팀 특별보좌관이라는 새로운 직함과 함께 그룹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보안 카드를 손에 넣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카드는 보이지 않는 권한을 상징했다. 강세라는 서준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활용했다. 그녀는 그에게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김영민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의 동향 보고까지 요구했다. 그녀는 서준을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삼았다. 서준은 자신의 새로운 임무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어들었다. 그는 낮에는 세라의 사무실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고 밤에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그룹의 구석구석을 누볐다. 그의 이중 생활은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는 알 수 없는 임원들의 사적인 대화 버려진 메모, 그리고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그는 감각적인 통찰력으로 포착했다. 그는 곧장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히 리스크 회피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준이 발견한 핵심은 현지 파트너사의 재무 상태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파트너사의 숨겨진 부채는
김영민 부회장이 주도한 비밀 자금 조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준은 이 연결고리를 추적하며 김 부회장이 그룹의 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에 근접했다. 서준의 심장은 뛰었다. 그가 찾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김 부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편 강세라와 서준의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는 곧바로 김영민 부회장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김 부회장은 강 회장의 건강 악화를 틈타 그룹 전체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게 강세라는 무능한 장기말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기 시작하자 의아함을 느꼈다. 김 부회장은 자신의 신복인 박상무에게 세라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박상무는 곧바로 서준의 정체를 파악했다. 고작 청소부 출신의 풋내기가 세라의 특별 보좌관으로 위장하여 그룹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 김 부회장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감히 강 회장의 딸이 시궁창의 쥐새끼와 손을 잡다니. 김 부회장은 서준을 강력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준을 세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했다. 김 부회장은 서준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직접적인 폭력 대신 서준의 유일한 생존 기반인 가난한 배경을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리는 교활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박상무에게 서준의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들라고 지시했다. 박상무는 서준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금 수혜 기록과 그가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경제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서준과 강세라의 관계는 프로젝트의 성공과 감정적인 긴장감 속에서 더욱 복잡해졌다. 세라는 서준의 탁월한 지성에 깊이 의존하게 되었고 그의 소박하면서도 강직한 태도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낡은 옷차림이나 가난한 배경을 더 이상 경멸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가진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에서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했다. 어느 날 밤 세라는 모든 보고서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서준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제 궤도에 올랐어. 당신은 신성그룹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왜 그렇게 돈을 원하지 않지? 당신의 진정한 목적이 뭐야?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분석가로서의 질문이 아닌 인간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질문이었다. 서준은 와인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유리잔을 통해 세라의 복잡한 눈빛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복수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추상적인 대답으로 그녀의 질문을 회피했다. 이사님, 저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의를 묵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면서도 모호하여 세라의 궁금증을 더욱 키웠다. 이때 김영민 부회장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박상무는 서준의 대학교 총장에게 접근하여 서준의 장학금 자격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제보의 내용은 서준이 청소 업무를 통해 장학금 수혜 자격 기준인 순수 경제적 어려움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총장은 이 거대 그룹 부회장의 은밀한 압력에 굴복하여 서준에게 장학금 자격 박탈에 대한 소명 기회를 통보했다. 대학교에 연락을 받은 서준은 잠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장학금은 그가 학업을 지속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즉시 이 사건이 김영민 부회장의 치밀한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그를 좌절시키고 세라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서준의 얼굴은 냉정함 속에서도 분노로 일그러졌다. 서준은 셀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셀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사님, 제가 장학금 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김 부회장의 저에 대한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는 제가 당신의 옆에 있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세력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첫째는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직속 보좌관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건드리다니. 둘째는 혼란이었다. 김 부회장이 서준을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세라는 서준에게 강력한 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그룹 내에서 김 부회장의 음흉한 견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세라가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어. 이 문제는 우리 아버지께 직접 보고해서 김 부회장의 월권 행위를 막아야 해. 그녀의 반응은 정의감과 소유욕이 뒤섞인 것이었다. 서준은 세라의 맹렬한 분노를 보았지만 그녀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세라를 이용하여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 이사님, 잠깐만요. 서준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장학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김 부회장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는 제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프로젝트 전체를 흔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서준은 그녀의 감정적인 반응 대신 전략적인 사고를 유도했다. 서준은 자신의 장학금 박탈 위기를 이용하여 김 부회장에게 미끼를 던지는 역공 계획을 세웠다. 저는 소명 기간 동안 잠시 그룹을 떠나는 척하겠습니다. 김 부회장은 제가 나약하게 물러났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당신의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라는 서준의 대담하고 치밀한 전략에 전율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브레인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좋아. 내가 당신의 연기를 완벽하게 지원하겠어. 하지만 명심해, 서준 씨. 당신이 나를 배신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의 맹세가 아닌 강력한 경고였다.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 저는 공정함과 정의를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저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라의 불안정한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자신을 향한 미묘한 집착을 읽었다. 이 거대한 기업의 공주님과 가난한 천재 사이의 위험한 동맹은 이제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다. 서준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강력한 적에게 정면으로 맞설 결심을 했다. 그날 오후 신성그룹 내부에는 미화 보조 출신 특별 보좌관 서준 장학금 문제로 불명예 퇴출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김영민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세력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을 떼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교훈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세라의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다음 단계를 오만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웅크렸다. 김영민 부회장은 서준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고 확신한 지 사흘 만에 강세라의 프로젝트를 향해 결정적인 칼날을 휘둘렀다. 그가 주도하는 신성그룹의 전략보고 회의에서 김 부회장은 강세라가 추진하던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의 현지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서준이 발견했던 숨겨진 부채와 파산 이력을 극도로 과장하고 세라의 미숙한 판단 때문에 그룹 전체가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공격은 노련하고 교활했다. 회의실에서 강세라는 고립된 채 방어해야 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들었던 핵심적인 반박 논리를 펼치려 했지만 김 부회장은
이미 모든 논리적인 퇴로를 차단해 놓았다. 이사님, 당신의 감정적인 주장 대신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를 제시하십시오. 당신의 경영 철학이 시궁창 출신 보좌관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김 부회장은 서준의 가난한 배경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세라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 시각 서준은 미화 보조로 위장했던 신분을 이용하여 김 부회장의 집무실 복도 청소 카트 뒤에 숨어 모든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었다. 그는 김 부회장의 공격 패턴과 참석 임원들의 반응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서준은 김 부회장이 숨겨진 부채를 너무 일찍 노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것은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실수였다. 김 부회장이 서준이 물러났다고 방심한 틈을 타 그는 파격적인 역공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서준은 강세라의 사무실로 극비리에 잠입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회의에서 사용된 최종 보고서와 김 부회장의 반박 자료가 널브러져 있었다. 서준은 보고서를 재빨리 검토했다. 김 부회장이 숨겨놓으려 했던 진실은 현지 파트너사의 내부 회계 기록에 있었다. 서준은 그 내부 회계 기록 속에 숨겨진 유령 회사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 유령 회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신성그룹의 계약 사이에 끼어들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유령 회사의 명의가 김 부회장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인 박상무의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임을 넘어선 횡령과 비자금 조성의 명백한 증거였다. 이러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서준의 마음속에는 냉정한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갔던 더러운 돈과 검은 그림자가 바로 이 김 부회장의 손아귀에 있었음을 확신했다. 서준은 복수라는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 거대 기업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오후 서준은 김 부회장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 강세락에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들고 나타났다. 세라는 서준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고 그의 손에 들린 새로운 파일에 희미한 희망을 걸었다. 서준 씨, 당신 돌아왔군요. 세라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의 공격은 성공했어요. 내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고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제 늦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좌절감과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침묵 속에서 미묘한 슬픔을 느꼈다. 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새로운 파일을 건넸다. 이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부회장은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그가 자신의 부패를 드러내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당한 굴욕은 그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파일을 펼쳐 들었다. 그녀의 눈은 유령 회사에 숨겨진 연결, 고리와 박상무의 명의가 등장하는 대목에서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이 이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순식간에 판단했다. 그녀는 김 부회장의 강요함과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부회장은 단순히 나를 견제한 것이 아니군요. 그는 그룹 전체를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 당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이토록 중대한 리스크를 안길 리가 없습니다. 김 부회장은 강 회장에게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당신을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신성그룹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세력의 강력한 정당성과
새로운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날 밤 세라와 서준은 김 부회장에게 최종적인 방역을 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논의했다. 세라는 서준의 놀라운 지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가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분노와 냉철한 전략을 결합하여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웠던 벽이 무너지고 서준을 향한 깊은 감정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시작했다. 서준 씨, 세라가 나직이 불렀다.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당신은 이 거대한 성을 지키는 기사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감사를 넘어선 애정과 의존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와인 한 잔을 다시 건넸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격려가 아닌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서준은 이번에도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세라의 복잡한 감정을 읽었지만 자신의 냉정한 목표를 잊지 않았다. 그는 세라의 감정적인 접근을 정중하게 거부했다. 이사님, 우리는 아직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김 부회장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세라의 상처받은 감정에 대한 미묘한 연민을 담고 있었다. 서준의 차가운 거절은 세라에게 또 다른 종류의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권력이 이 가난한 청년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았다. 좋아요, 서준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공정함과 정의만을 위해 싸우겠어요. 하지만 명심해요.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차가운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그녀의 집착은 더욱 강력해졌다. 서준은 그녀의 집착을 자신의 위험한 무기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라에게 김 부회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현지 파트너사의 비밀 장부가 이사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 장부를 회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서준의 전략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세라가 위기에 처한 듯 보이게 하여 김 부회장을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정면으로 방역하는 것이었다. 세라는 서준의 놀라운 전략가적 재능에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청년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영웅임을 확신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김 부회장의 첩보망에 다시 한번 포착되었다. 김 부회장은 서준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격노했지만 세라가 그 청년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오판했다. 그는 그들의 재결합을 마지막 공격을 가할 완벽한 기회로 삼았다. 김 부회장은 박상무에게 현지 파트너사의 비밀 장부가 세라의 금고에 숨겨져 있다고 흘리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장부를 회수하는 척하면서 세라와 서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서준은 김 부회장의 다음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 부회장이 증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들 이중 함정을 준비했다. 서준은 특수 제작된 도청 장치와 보안 카메라를 세라의 사무실에 교묘하게 설치했다. 그의 목표는 김 부회장을 단순히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밤 12시 서준은 신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김 부회장의 신복들이 세라의 사무실로 침입하는 모습을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서준은 숨겨진 통로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며 복수와 공의를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밤 12시 30분
신성그룹 본사 사옥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영민 부회장의 신복들인 박상무와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강세라 이사의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세라의 개인 금고를 부수기 위해 전문 장비를 준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했지만 서준이 설치한 고성능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지하 주차장의 밴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다. 김 부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준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그는 어릴 적 시장 골목에서 익힌 민첩함과 은밀한 움직임을 발휘했다. 그의 목표는 직접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김 부회장의 사람들이 금고를 부수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들의 불법 침입과 증거 인멸 시도를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서준의 심장은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랜 복수극의 중요한 클라이맥스임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박상무는 금고를 향해 드릴을 가져갔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문가에 서 있던 것은 강세라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박상무와 일행은 당황하여 동작을 멈췄다. 그들은 이 시간에 세라가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상무님. 세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전문 장비들은 또 뭐고요? 당신들이 지금 신성그룹의 핵심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재산 손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녀의 단호한 어조와 날카로운 눈빛은 박상무의 오만한 기세를 순식간에 꺾어 놓았다. 박상무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자신감을 회복하려 애썼다. 이사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김 부회장님의 지시로 이사님의 안전을 위해 보안 점검을 나왔을 뿐입니다. 최근 외부 해킹 시도가 포착되어 그의 어설픈 거짓말에 세라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서준에게 배운 대로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보안 점검이요. 그렇다면 왜 경영지원팀이 아닌 부회장님의 직속 부하들이 이 시간에 드릴을 들고 제 사무실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찾는 것은 보안이 아니라 제가 확보하고 있는 해외 파트너사의 불법 회계 장부가 아닙니까? 세라의 정확한 지적에 박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박상무는 태도를 바꿨다. 그의 눈빛은 살기를 띄었다. 이사님, 저희는 김 부회장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순순히 협조하시는 것이 이사님께 이로울 것입니다. 저희가 찾는 것을 내놓으시면 모든 것이 조용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의 노골적인 협박은 셀에게 공포를 심어주려 했다. 하지만 세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서준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김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누르는 척했다. 박상무님, 저는 당신들의 행동을 우리 아버지께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게 단 한 치의 폭력이라도 가한다면 당신들은 내일 아침 뉴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배짱에 박상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박상무의 일행 중 한 명인 체격이 큰 남자가 세라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하며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말없이 세라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 달려들었다. 세라는 경악했지만 피할 새가 없었다. 폭력의 순간은 너무나도 빨랐다. 박상무조차도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번개처럼 빨랐던 움직임이 사무실 창문 쪽에서 터져 나왔다. 환기구를 통해 침투해 있던 서준이 몸을 날려 세라와 달려드는 남자 사이를 막아섰다.
남자의 맹렬한 주먹은 서준의 얼굴이 아닌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서준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세라는 무사했다. 서준 씨, 세라는 공포와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준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희생했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했다. 그녀는 그제야 서준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졌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냉정한 이성은 산산조각났다. 박상무는 서준의 등장에 경악했지만 곧바로 상황을 수습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저놈이 침입자다 잡아 그는 부하들에게 서준을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박상무는 서준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를 폭행 및 침입죄로 몰아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사리가 감돌았다. 서준은 어깨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시장 바닥에서 익힌 생존 본능과 민첩함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조각상을 집어들어 가장 먼저 달려드는 남자의 무릎을 강타했다. 남자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다른 남자와 박상무가 동시에 서준을 포위했다. 서준은 명백한 수적 열세와 신체적인 고통 속에서 극한의 위기에 몰렸다. 박상무는 서준의 목숨을 끊을 듯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때 세라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무거운 액자를 집어들어 박상무의 등에 던졌다. 액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상무의 움직임을 잠시 지연시켰다. 서준 씨, 도망쳐요 어서. 세라의 절규에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행동을 취했다. 그는 쓰러진 박상무의 주머니 속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순식간에 낚아챘다. 핸드폰 안에는 모든 침입 과정과 협박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것이 최종적인 증거였다. 서준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박상무와 남은 남자가 분노에 차 서준을 추격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준은 환기구를 통해 탈출에 성공했고 복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김 부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세라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흐느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 부회장의 잔혹함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충성심과 서준을 향한 깊은 사랑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민 부회장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확신했다. 박상무는 서준이 도망쳤다고 보고했고 김 부회장은 서준이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입을 다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세라가 충격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오만함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새로운 이사회를 소집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강세라는 경영지원팀 이사로서 아버지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올렸다. 그녀는 김 부회장의 불법적인 침입과 폭행 사주, 그리고 은밀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강력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서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라의 용감한 행동은 김 부회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는 딸의 방역에 경악했지만 아직 최종적인 증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서준은 은신처에서 부러진 어깨를 치료하며 세라가 보내온 위로와 안부 문자를 확인했다. 그녀의 걱정과 결단은 서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움직였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공적인 동맹을 넘어선 목숨을 건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더 큰 공의를 향한 서사로 바뀌었다.
김영민 부회장에 대한 강세라의 공식 진정서는 신성그룹 내부를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딸이 최측근 부회장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사태를 수습하고 내부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김 부회장에 대한 감사를 형식적으로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김 부회장의 오랜 충성심을 믿었기에 이 모든 것이 어린 딸의 치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오판했다. 김 부회장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여유만만했다. 그는 모든 비자금 조성 기록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박상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세라가 가진 단 하나의 약점, 즉 서준의 가난한 배경을 이용하여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김 부회장은 언론의 익명의 정보를 흘려 CEO의 딸 청소부 출신 보좌관에게 농락당하다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했다. 그 시각 서준은 은신처에서 부러진 어깨를 치료하며 치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김 부회장이 박상무에게 모든 죄를 전가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손에 있는 녹음 파일과 침입 증거만으로는 김 부회장의 핵심 범죄인 비자금 조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더 크고 근본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서준은 김 부회장의 개인적인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초점은 김 부회장이 신성그룹에 입사하기 전, 그리고 강 회장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던 15년 전의 행적에 맞춰졌다. 서준은 자신의 아버지와 김 부회장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갈등이 있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교 도서관에 오래된 신문 자료와 공시 기록을 밤새도록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5년 전 서준의 아버지 서진이 운영하던 소규모 IT 벤처 회사가 신성그룹과의 핵심 기술 계약 직전에 갑작스럽게 파산했다는 기록이었다. 그 파산 직후 서진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 파산과 사고의 배후에는 당시 신성그룹의 법률 자문으로 일하던 김영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법원 기록은 서진의 기술 유출 및 배임 혐의를 다루고 있었지만 서준은 이 모든 것이 김영민의 치밀한 조작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성전이 되었다. 서준의 눈빛은 냉혹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같은 시각 강세라는 언론의 맹공과 그룹 내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와 자신의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을 향한 사랑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동료 임원들을 향해 차가운 분노를 터뜨리며 진실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세라는 아버지인 강 회장의 개인 서재에서 오래된 기록을 뒤졌다. 그녀는 김 부회장의 충성심이 갑자기 시작된 시점이 15년 전 아버지의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서진이 사망한 직후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김 부회장의 부패와 서준의 아버지의 죽음 사이에 끔찍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세라는 서준의 은신처를 극비리에 방문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서준의 어깨를 보고 가슴 아파했지만 곧바로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준 씨, 15년 전 당신 아버지의 사고와 김 부회장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서진 씨의 파산 직후 김영민은 그룹의 핵심 법률 자문이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진실에 대한 갈망으로 떨렸다. 서준은 세라의 용감한 고백에 감동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강 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가능성에 고통스러웠다. 그는 세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세라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법률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이제 비자금 수사를 넘어선 미제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위험한 동맹이 되었다. 세라, SC,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김 부회장이 당신 아버지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15년 전 당신 아버지와 김영민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그 거래의 흔적이 김 부회장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냉철한 분석은 세라의 감정적인 동요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전환시켰다. 세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이 서준의 복수이자 자신의 구원임을 알았다. 그녀는 숨겨진 채널을 통해 김 부회장의 가장 은밀한 재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서 고독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열정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어둠 속의 은신처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다. 세라는 서준의 상처를 치료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준 씨,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다쳤어요. 당신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김 부회장을 포기할게요.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서준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다. 서준은 세라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세라 씨,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끝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세라의 불안감을 깊은 감동으로 바꾸었다. 그들의 위험한 사랑은 진실을 향한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그날 밤 세라는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부분적인 증거를 들고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녀의 목적은 김 부회장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의 진실에 대한 아버지의 양심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 부회장은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증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경고는 강 회장의 노련한 얼굴을 순간적으로 굳게 만들었다. 강 회장은 딸의 결단력에 놀랐지만 냉정하게 대처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세라의 증거를 일축하며 김 부회장은 나의 오랜 충신이다. 네가 어린애의 질투심에 놀아나고 있구나. 경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는 딸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 하지만 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깊은 눈 속에서 진실에 대한 미묘한 두려움을 읽어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서진의 15년 전 사고 기록을 조용히 건넸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눈빛은 강 회장의 차가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강 회장은 서진의 사고 기록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세라를 내보냈다. 그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서준의 가설을 확신시켜 주었다. 15년 전의 비극에는 강 회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했다. 세라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고통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서준에게 이 모든 것을 문자로 알렸다. 그가 침묵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김영민 부회장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고백은 서준의 복수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서준의 적은 단 한 명이 아니었다. 강세라의 고통스러운 문자 메시지는 서준의 복수 계획에 지진을 일으켰다. 김영민 부회장뿐 아니라 세라의 아버지이자 신성그룹의 상징인 강 회장까지 진실 은폐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은 서준의 마음속
냉정한 이성을 흔들었다.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세라를 향한 깊은 사랑이 공이라는 이름 아래 끔찍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서준은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도 냉철한 전략가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그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침투하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은신처를 떠나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은 적의 심장부라는 원칙 아래 셀에게 자신의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좌관이 아닌 다른 역할이었다. 그는 셀에게 김 부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해킹할 대담한 계획을 설명했다. 세라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서준의 확고한 결의 앞에서 결국 승낙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멸할지라도 서준의 곁에 있기로 선택했다. 그들의 합동작전은 극도로 위험했다. 서준은 세라의 공식적인 권한을 이용하여 김 부회장이 주로 사용하는 그룹의 비공개 서버에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을 발휘하여 보안 시스템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그는 김 부회장이 수년간 그룹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린 유령 회사들의 연결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마치 디지털 세상에서 용의 피를 뽑아내는 것과 같았다. 서준이 발견한 비자금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껍데기 회사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준은 그 네트워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15년 전 서준의 IT 벤처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그 핵심 기술 특허가 단돈 1원에 김 부회장의 유령 회사로 불법 양도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계획적인 강탈이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서준의 복수심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김 부회장의 법적 파멸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 양도에 강 회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서준은 셀에게 깊은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이 사실을 숨기고 김 부회장을 먼저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김 부회장의 개인 금융 데이터에 교묘하게 접속했다. 그는 김 부회장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자산인 비밀 투자 계좌의 운용 방식에 작은 오류를 심었다. 이 오류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특정 시점에 단기적인 자금 경색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김 부회장이 자신의 비밀 장부를 숨긴 곳으로 움직이게 만들 강력한 유인책이었다. 한편 세라는 서준의 그림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김 부회장에게 일부러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하며 김 부회장에게 동정심을 유발했다. 세라는 자신을 향한 김 부회장의 경멸을 그들의 치명적인 오만함으로 활용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은 서준의 계획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 부회장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강 회장에게 세라의 보고는 단순한 어린애의 장난이었음을 재확인시키고 그룹의 핵심 요직을 자신의 신복들로 채워넣는 권력 교체 작업을 은밀히 진행했다. 그는 서준이 단순한 해킹범으로 경찰에 신고될 수 있도록 보안팀에 비밀 명령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서준이 심어놓은 디지털 폭탄이 터졌다. 김 부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해외 투자 펀드에서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이 발생했다. 단기적인 손실이었지만 이는 김 부회장이 오랫동안 숨겨온 부채를 터뜨릴 수 있는 기폭제였다. 김 부회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비밀 금고로 직접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서준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김 부회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김 부회장이 향한 곳은 그룹 본사가 아닌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별장이었다.
서준은 이 기회가 김 부회장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녹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경찰 신고를 준비하도록 극비리에 지시했다. 세라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준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서준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인 서준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서준의 안전이 확보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이 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장 충성스러운 개인 비서를 통해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서준은 김 부회장보다 먼저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은 낡고 음산했으며 김 부회장의 추악한 비밀을 숨기기 적합한 장소였다. 서준은 별장 내부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의 목표는 김 부회장이 비자금 장부를 꺼내면서 서준의 기술 특허와 15년 전의 사고를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영상에 담겨야 했다. 김 부회장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지하 밀실로 향했다. 서준은 밀실의 환기구를 통해 도청 장치를 교묘하게 설치했다. 김 부회장은 금고를 열고 오래된 장부를 꺼냈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세라, 그 계집애가 너무 깊숙이 파고들었어. 하지만 이 장부만 없으면 강 회장도 나를 어쩌지 못해. 15년 전 그 서진놈의 기술 특허를 내 손에 넣었을 때부터 이 날을 기다렸다. 그의 혼잣말은 서준이 원했던 모든 자백을 담고 있었다. 서준은 숨죽여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밀실로 들어섰다. 박상무였다. 김 부회장은 경악했지만 박상무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부회장님, 저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순 없죠. 15년 전 서준의 사고를 위장하고 이번 침입까지 부회장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까? 박상무는 김 부회장에게 역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김 부회장은 격노하며 박상무에게 주먹을 날렸다. 두 사람의 격렬한 다툼은 밀실 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녹화된 자백 영상과 두 사람의 폭행 장면을 셀에게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김 부회장의 파멸은 시간 문제였다. 서준은 자신이 개입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밀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김영민 부회장,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준은 냉철하게 선언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은 경악했다. 서준은 손에 든 휴대폰을 김 부회장의 얼굴로 들이밀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실시간 녹화 버튼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다. 김 부회장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야수처럼 격노하며 서준에게 달려들었다. 이 더러운 구아놈이 내가 널 키워줬거늘. 그의 주먹은 서준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왔다. 서준은 잽싸게 피했지만 김 부회장의 광기 어린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라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수사관들이 별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서준은 김 부회장의 공격을 마지막으로 피하며 밀실의 문을 열어젖혔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밀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 부회장은 자신의 파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서준은 어둠 속에서 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공했어요. 이제 당신 아버지에게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복수의 절반이 완수되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에는 세라의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김영민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된 소식은 신성그룹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 2세의 용감한 고발과 부회장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강세라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승리의 기쁨 대신 끔찍한 진실 앞에서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강 회장이 15년 전 서준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의혹을 안고 있었다. 김 부회장의 파멸은 서준에게 복수의 절반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부러진 어깨처럼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겼다. 서준은 은신처를 정리하고 세력에 공개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다음 목표가 강 회장임을 지시했지만 세라를 향한 깊은 사랑은 그의 복수심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만들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공의 사이에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준과 세라는 극비리에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다.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준의 깁스한 어깨를 어루만졌다. 서준 씨,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멈춰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김 부회장은 당신 아버지를 직접 죽인 원수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그는 강 회장이에요. 당신이 이길 수 없어요. 세라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묻는 마지막 시도가 실패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께 당신 아버지의 사고 기록을 보여드렸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서준 씨,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이 내게 가장 중요해요. 그녀는 자신이 파멸할지라도 서준을 보호하려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다. 서준은 세라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세라 씨, 멈출 수 없어요.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김 부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의 핵심은 15년 전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유출된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 특허의 최종 승인권자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공인은 단 하나의 진실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냉정한 논리는 세라의 감정을 강하게 거부했다. 당신은 아버지를 경멸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세라가 절규했다. 당신이 진실을 공개하는 순간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나는 신성그룹의 반역자가 될 거예요.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복수가 나의 파멸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녀의 절망적인 질문은 서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서준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세라를 사랑했다. 그녀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뜨거운 정의감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는 사랑을 희생해야 한다는 운명적인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냉철하게 대답했다. 세라 씨, 당신의 아버지는 진실을 선택할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목표는 아닙니다. 나의 목표는 정의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서준은 차가운 명분 뒤에 뜨거운 사랑을 숨겼다. 세라는 서준의 단호함 앞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최악의 균열에 직면했다. 다음날 서준은 신성그룹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그의 등장은 그룹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김 부회장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하고 그룹 내부의 감사를 자신의 손으로 이끌었다. 그의 비범한 능력과 정의로운 명분은 젊은 임원들과 소액 주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서준은 강 회장을 향한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재무보고서였다. 서준은 김 부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개인적인 투자 그룹 자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배임에 해당했지만 김 부회장의 범죄에 비하면 작은 실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준은 이 작은 실수를 이용하여 강 회장의 권위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 시각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준의 행동을 노련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딸 세라와의 깊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룹의 안정을 위해 서준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강 회장은 서준의 비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새로운 계략을 꾸몄다. 강 회장은 서준에게 공개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준을 차세대 리더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룹의 핵심 요직인 신성 테크놀로지 대표 이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것은 서준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는 동시에 서준의 주변에 강 회장의 충성파를 심어 서준을 감시하려는 교활한 술수였다. 서준은 강 회장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신성 테크놀로지는 15년 전 서준 아버지의 기술이 강탈당한 바로 그 회사였기 때문이다. 서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기술 특허가 김 부회장에게 불법 양도되는 과정에 강 회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강 회장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그의 어깨의 깁스는 그의 희생과 결의를 상징했다. 회장님, 신성 테크놀로지 대표 자리를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 회장의 노련한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서준은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저에게 신성 테크놀로지의 모든 과거 기록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주십시오. 특히 15년 전 특허 양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요구합니다. 저는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룹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의 솔직하고 정당한 요구는 강 회장에게 결정적인 압박이 되었다. 강 회장은 순간적으로 갈등했다. 서준의 요구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의 비범한 능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과 외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는 결국 승낙했다. 좋다. 젊은 인재의 열정을 믿어보겠다. 하지만 선은 넘지 마라, 유 이사.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신성 테크놀로지의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15년 전에 낡은 기록 보관소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는 낡고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아버지의 기술이 강탈당하고 김 부회장에게 불법 양도되는 과정의 모든 증거를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진실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서준은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서진의 기술 특허가 단돈 1원에 양도되는 계약서에는 김영민 부회장뿐 아니라 강 회장의 친필 사인과 그룹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끔찍한 증거는 강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김 부회장의 범죄에 깊숙이 공모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서준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몸을 떨었다. 세라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재산 강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의 복수심은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사랑과 복수의 끔찍한 대립 속에서 서준은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공개적인 대결을 통해 강 회장을 무너뜨리고 세라와 이별하는 고독한 길이었다. 그날 밤 서준은 눈물을 참으며 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요. 내가 이겼어요. 이제 당신의 아버지에게 갈 시간입니다. 이 차가운 고백은 그들의 사랑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서준은 아버지의 복수와 공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서준의 차가운 마지막 문자는 강세라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서준이 발견한 진실의 무게를 알기에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아버지의 죄 앞에서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세라는 자신이 아버지를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진실을 향한 길을 밝혀야 한다는 잔인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이 곧 자신의 유일한 사랑인 서준의 구원임을 고통스럽게 인정했다. 그 시각 서준은 신성 테크놀로지 대표 이사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 회장을 향한 공격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그의 목표는 강 회장을 단순히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서준은 자신이 확보한 강 회장의 친필 사인이 담긴 특허 양도 계약서 사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에게 전달해야 했다. 서준은 은밀한 동맹을 찾았다. 그는 그룹 내부 감사팀에 강직한 회계사 박성호 상무를 선택했다. 박 상무는 강 회장의 충성파가 아니었고 김 부회장의 부패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서준은 위험을 감수하고 박 상무를 비밀리에 접선했다. 서준은 박 상무에게 김 부회장의 범죄 뒤에 강 회장의 그림자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박 상무는 서준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강 회장은 그에게 신성그룹의 창업자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준이 제시한 15년 전 특허 양도 계약서와 김 부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의 연결 고리를 본 후 박 상무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강 회장의 범죄에 대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수 없었다. SEO 이사님, 저는 이것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박 상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공식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회장님께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공의를 위한 고독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서준은 박상무의 정의로운 선택에 신뢰를 보냈다. 그는 박상무에게 김 부회장을 향한 경찰 진술서와 비자금 네트워크의 핵심 데이터를 모두 넘겼다. 서준은 박상무가 그룹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은 외부에서 강 회장의 범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 시각 강세라는 아버지의 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의무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서준의 아버지를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희미한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세라는 아버지의 개인 비서를 매수하여 15년 전 사고 당일의 강 회장의 정확한 행적에 대한 기록을 극비리에 확보했다. 세라가 발견한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15년 전 사고 당일 강 회장은 공식적인 일정이 취소된 후 김 부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기록이었다. 만남의 장소는 서준 아버지의 사고 현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별장이었다. 강 회장이 김 부회장의 범죄를 직접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세라는 결국 무너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CEO가 아니라 친구를 배신하고 살인을 묵인한 추악한 범죄자였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에게 직접 대면하여 진실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양심을 시험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 세라는 강 회장의 집무실로 냉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강 회장은 딸의 돌변한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다. 세라는 아버지에게 15년 전 사고 당일의 비밀 회동 기록을 던졌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 부회장과 당신이 그날 밤 그곳에서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서진 아저씨를 죽였습니까? 강 회장은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감히 네가 아버지에게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다니. 이 모든 것은 네가 사랑하는 그 고아놈의 조작이다.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말도 안 돼. 그의 격렬한 부인은 세라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역력했다. 아버지, 당신은 15년 전 침묵했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계세요. 당신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라의 차가운 선언은 강 회장에게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다. 강 회장은 딸에게 버려졌다는 고통 앞에서 무너졌다. 같은 시각 서준은 강 회장의 오래된 별장 지하 금고에서 아버지의 기술 특허에 대한 원본 서류를 극비리에 회수했다. 그는 이 서류를 강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 기술은 신성그룹의 현재를 지탱하는 핵심이었기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강 회장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핵폭탄과 같았다. 서준은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공의를 위해 사랑을 희생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박상무에게 최종적인 자료를 전달하고 강 회장을 향한 내부 감사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서준의 행동은 냉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라를 향한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세라는 아버지와의 대면 후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서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사랑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는 사실 앞에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준을 도와야 한다는 잔인한 의무감을 느꼈다. 세라는 서준에게 자신이 확보한 강 회장의 비밀 회동 기록을 전달했다. 서준 씨,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몰락은 나의 파멸이지만 당신의 공의가 세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세라의 메시지는 이별과 헌신이 뒤섞인 슬픈 고백이었다. 서준은 그의 눈물을 닦아내며 세라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강 회장은 박상무가 주도하는 내부 감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노련한 늑대처럼 방역을 준비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충성파 임원들을 소집하여 서준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서준을 은혜를 모르는 구악추로 매도하고 그룹 전체에 혼란을 야기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서준은 강 회장의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신성 테크놀로지 대표로서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새로운 비전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서준의 논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표는 젊은 주주들과 외부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낡은 권위는 서준의 새로운 지성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공개적인 대결의 날이 밝았다. 신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 회장의 배임 혐의와 경영 책임을 묻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강 회장은 최후의 변론에서 자신의 삶을 미화하고 서준을 매도하는 감정적인 연설을 쏟아냈다. 그의 노련한 연기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했다. 바로 그때 서준이 연단에 섰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주주 여러분, 강 회장은 단순히 경영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의 친구이자 신성그룹의 미래였던 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의 기술을 강탈한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서준의 선언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유선우의 충격적인 선언은 신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을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 몰아넣었다. 모든 임원주주 그리고 기자들의 시선은 강 회장과 서준에게 고정되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100일에 드러났다는 공포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노련한 경영자의 권위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나를 모함하고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 짓이다. 강 회장은 야수처럼 고함을 질렀다.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의 감정적인 폭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심판자의 그것이었다. 서준은 연단 위에 대형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손에 든 USB를 연결했고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에는 15년 전 서준 아버지인 서진의 IT 벤처 회사와 신성그룹 간의 기술 특허 양도 계약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양도 금액은 단돈 1원이었다. 주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서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강탈의 증거입니다. 신성그룹의 현재 핵심 기술은 김영민 부회장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도난당했으며 그 배후에는 강 회장의 친필 사인과 그룹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서준은 계약서의 사인 부분을 확대하여 스크린에 띄웠다. 강 회장의 서명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했다. 이 물적 증거는 강 회장의 도덕적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창업주의 위선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박성호 상무가 내부 감사팀을 이끌고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서준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내부 감사팀은 강 회장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기술 강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룹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수십 년간 자신의 왕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박 상무의 공식적인 발표는 강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회의장은 더 이상 개인의 복수극이 아닌 거대한 기업의 부패를 청산하는 공의의 현장이 되었다. 강 회장의 충성파 임원들조차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 회장의 몰락 앞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시각 강세라는 회의장 밖의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에 고통스러웠지만 서준이 이룩한 공의의 승리 앞에서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서준의 차가운 문자가 자신을 향한 마지막 배려였음을 깨달았다. 서준은 그녀를 죄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려 했던 것이다. 세라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찰에 자신이 확보한 아버지의 비밀 회동 기록과 김영민 부회장의 녹음 파일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세라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희생하여 서준의 정의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회의장 안에서 서준은 강 회장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회장님, 당신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제 아버지의 목숨과 꿈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키워준 은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은 원수입니다.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과 서준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강 회장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 회장은 마지막 야수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서준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준은 그의 비참한 몰락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한 시대의 제왕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몰락하는 장면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 기록되었다. 모든 혼란이 지나간 후 서준은 텅 빈 연단 위에 홀로 섰다. 그는 이겼다. 복수는 완수되었고 공의는 실현되었다. 신성그룹은 뿌리부터 썩어있던 부패를 도려냈다.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사랑을 잃은 깊은 공허함과 고독이 가득했다. 서준은 회의장 밖에 복도로 나왔다. 그는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는 세라를 발견했다. 세라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의를 선택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수많은 장벽과 비극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다. 서준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미안해요, 세라 씨. 당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렸어요. 세라는 서준에게 다가가 그의 깁스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아니에요, 서준 씨. 당신은 나를 구원했어요. 아버지의 죄와 그림자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나는 당신의 복수가 아니라 당신의 정의를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세라의 따뜻한 포옹과 용서는 서준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다. 그는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세라는 자신의 정의를 선택하여 그의 곁에 남았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비극을 극복하여 새로운 결실을 맺었다. 서준은 세라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담아 말했다. 우리 함께 시작해요. 신성그룹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어둠 속의 복도를 나섰다. 강 회장의 몰락은 신성그룹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주주들은 서준의 비범한 능력과 정의로운 행동에 만장일치로 찬사를 보냈다. 모든 권력의 향방은 이제 그들 모두의 운명을 건 사랑을 선택한 가난한 천재 서준에게 쏠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 회장과 김영민 부회장의 동반 몰락은 신성그룹의 50년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폭풍이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그룹 내부의 부패는 뿌리째 도련해졌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서준을 임시경영위원회 의장으로 추대했다. 가난한 구하소년에서 거대 기업의 실질적인 수장이 된 서준의 극적인 서사는 온 나라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복수를 완수했고 권력을 손에 넣었다. 며칠 뒤 서준은 밤늦게 아무도 없는 회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강 회장의 오만함이 깃들어 있던 그 공간은 이제 서준의 고독한 왕국이 되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풍경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과 사랑을 희생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승리자의 환희 대신 깊은 공허함과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강 회장과 김 부회장의 냉혹한 전략을 모방해야 했다. 서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야망과 깊은 고독에 잠긴 차가운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 무거운 왕관에 진정한 무게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세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이라는 잔인한 비극을 겪었지만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신만의 강세라였다. 그녀는 고독에 잠긴 서준의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물었다. 이 의자 많이 무겁죠? 세라의 따뜻한 질문에 서준은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도착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처럼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 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당신은 그들과 달라요, 서준 씨. 당신은 탐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의 방법을 썼다고 해서 당신까지 괴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서준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펜던트를 가리켰다. 당신의 싸움은 끝났지만 당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신성그룹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유산이 되어야죠. 세라의 말은 어둠 속을 헤매던 서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복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음을.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강탈당한 과거를 정의로 되돌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세라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운명적인 사명을 느꼈다. 다음 날 서준은 신성그룹 임시경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기자들은 그의 입에서 나올 그룹의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사업 계획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신성공예 재단부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의 친아버지 서진의 이름을 딴 기술개발과 사회공헌에 특화된 재단이었다. 서준은 그룹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이 재단을 통해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벤처 기업 지원과 가난하고 능력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무상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괴물들이 남긴 유산을 사람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서준은 또한 박성호 상무를 그룹의 새로운 윤리경영 총괄 책임자로 자신을 도왔던 정의로운 모든 임직원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여 부패했던 그룹의 심장부를 새로운 피로 교체했다. 세라는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신성공의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세라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서준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 몇 달 뒤 서준은 더 이상 차가운 수트가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신성 테크놀로지 본사 건물 앞에 섰다. 그의 곁에는 세라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건물 간판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간판 대신 서준의 아버지 서진의 기술을 기념하는 새로운 명칭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장벽과 비극을 이겨내고 성숙했다. 서준은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의 경험과 가장 높은 곳의 지성을 결합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세라는 그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은 함께 빛을 선택했다. 서준은 강 회장의 왕관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서진이 꿈꿨던 공정한 세상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참이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밤이 끝나고 그들의 인생에 비로소 새로운 아침 진정한 빛의 유산이 밝아오고 있었다.